네, 안녕하세요. 중신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1부에 이어서 유진투자증권의 유통 패션 담당하시는 이혜니 연구원님 모시고 계속 패션 쪽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에는 이제 뭐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편의점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OEM하고 그다음에 브랜드 업체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OEM 하면 일단 많이 알려진 들어본 단어이긴 한데 개략적인 OEM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설명과 우리나라 OEM 업체에 어느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OEM 산업은 의류나 패션에 있어서는 어떤 제품을 만들어주는 거를 의미를 하고요. OEM 업체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크게는 영업무역, 한세실업, 화승엔터프라이즈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영업무역부터 말씀드리면 영업무역은 뭐 노스페이스, 룰루레몬, 파타고니아, 엥겔버르트, 스트라우스 이런 브랜드들의 의류를 납품을 하고 있고요. 아웃도어 위주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좀 고단가 의류를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단가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공정 기간이 길고 납품가가 비싸기 때문에 연간 계획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 연간 계획이 웬만하지 않는 이상은 쭉 연간으로 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세실업은 미국의 유통업체나 패스트 패션에 납품을 하고 있는 의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카라트나 빅토리아 시크릿처럼 고단가 의류 비중을 좀 늘려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문 주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무역과는 다르게 1, 2분기로 굉장히 짧고요. 미국 재고가 늘면 가장 앞단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승엔터프라이즈는 네. 국내에서 유일한 신발 제조 상장사이고요. 바이어는 아디다스 하나입니다. 최근에 이제 의류 업체 하나를 인수를 했는데 아직까지 실적에 기여하는 것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요즘에 그 의류나 뭐 신발이나 마찬가지로 소매 판매가 좀 꺾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드는데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에 있는 업체들의 수주를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미국 경기를 보셔야 되는데요. 미국의 지금 소매 판매는 약간 플랫하고 재고는 더블 디짓 이상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비재를 팔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주가는 사실 경기 침체를 선반영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재고가 경상 수준으로 내려오고 실제 경기 둔화가 좀 실제 저희한테 체감되는 때가 오면은 주가 반등을 살짝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주가가 어느 정도 조금 올라오지 않았나 살짝 싶긴 올라오고 하거든요.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재고가 많이 늘어난 부담이 이제 좀 해소될 거란 기대를 좀 반영을 한 건가요? 최근의 반등은? 네, 맞습니다. 이제 1분기까지 재고 과잉이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미국 리테일러나 패스트패션 업체들이 2, 3분기에 정말 미친 듯한 할인을 했고 재고 소진을 꽤 많이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4분기에는 홀리데이 시즌 물량이 좀 빠지고 나면 아주 빠르면 1분기, 좀 빠르면 2분기 정도에는 리스타킹을 해야 되는 시즌이 오기 때문에 조금 OEM 업체들도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재고가 많이 늘어나면 미국 브랜드 입장에서는 한국 OEM 업체들한테 좀 수주를 덜 주거나 좀 이연시키거나 이럴 것 같은데 그런 게 이미 지나간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조금 닥칠 상황인가요? 예, 제가 이거 설명드리려고 아까 네. 영원이랑 한세 얘기를 드렸는데 네. 영원 같은 경우에는 연간 베이스로 수주를 가져가기 때문에 네. 재고가 그 분기 1, 2분기에 많거나 적어도 그냥 연간 베이스로 가져갑니다. 근데 한세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늘었다? 그러면 1, 2분기 정도 수주 주기를 가져가기 때문에 바로 줄이거나 바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무역 주가를 보시면 상대적으로는 그 플렁추에이션이 덜하고 한세가 심한 이유가 좀 거기에 차이에서 나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영업무역은 1년 단위로 했으니까 오히려 다행인 상황이었고 네. 한세실업은 이 재고 많이 늘어난 구간에 좀 타격을 네, 받았고 맞습니다. 혹시 1년이 지나면 이게 그동안 쌓아놨던 그 악재가 한 방에 돌아오는 건 아니겠죠? 사실 영업무역을 이제 내년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전반적인 소비 상황이 좋지가 않으니까 잘하는 브랜드 딴에서도 좀 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정말 가봐야 아는 거고요. 저희가 조금 선제적으로 그거를 그나마 캐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노스페이스나 아니면은 룰루레몬 같은 업체들의 이제 4분기 재고 라든지 아니면 내년 가이던스를 좀 보는 거예요. 근데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매분기 1.5조에 마진 30%씩
꼬박꼬박 잘 내고 있고요. 이번에 뭐 재고가 70% 이상, 75% 이상 올라서 사람들이 걱정을 했는데 이제 룰루레몬이 말하는 건 재작년에 워낙 재고 부족에 시달리다 보니까 작년에는 잘 팔릴 줄 알고 재고를 많이 쌓았다. 근데 우리는 이거 홀리데이 시즌에 다 팔 자신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이던스를 살짝 높인 상황입니다. 레인지를. 홀리데이 시즌은 언젠가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4분기. 4분기요. 연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업무역 홀딩스가 그 주가가 한번 급등했었던 적이 있는데 네. 그때 노스페이스 패딩이 다시 인기몰이라는 뉴스가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진짜 그런 상황인가요? 사실 그것도 뭐 없지는 않은데 영업무역 홀딩스가 워낙 그 영업 무역도 가지고 있고 사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낮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워낙 주가가 낮아 있는 상태에서 좀 좋은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가 턴어라운드 했던 것 같아요. 완전 저평가 우량주였죠. 저평가요. 네. 네. 그래서 좀 많이 튀었던 것 같네요. 그때 뭐 소매가가 30만 원에 사서 뭐 리셀가가 70만 원까지 올라가서 그 오픈런 하면서 막 네, 엄청난 맞아요. 열기였던 것 같은데, 네. 노스페이스가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네. 거의 교복 수준으로 많이 입었었는데 요즘 친구들도 그런가 봐요. 정말 스테디셀러를 브랜드가 가져가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눕시 노벨티라는 게 최근에 이제 리셀가가 굉장히 상승했던 건데 이 눕시 노벨티가 그냥 눕시의 변형 버전이에요. 뭐 눕시 기존 눕시는 뭐 로고가 여기 있는데 노벨티는 뭐 팔에도 있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변형을 준 모델인데 인기가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저도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입던 그 노스패딩이랑 네. 크게 뭐 다르지가 않은 것 같은, 전 사진으로만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모르는 건가 아니면 뭐 큰 변화 없는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싶긴 했는데 뭐 그런가 네. 보네요. 그게 뭐 실적에도 영향을 좀 줬으려나요? 뭐 줬을 것 같아요. 그냥 영업무역 홀딩스가 노스페이스를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4분기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YOY로 10%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OEM 업체가 그 해외에서 수주를 받잖아요. 얼마만큼 생산해달라 하면 수주를 받고 대금을 아마 달러로 받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 영향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최근에 환율이 조금 빠져가지고. 빠졌죠. 네. 그전엔 또 많이 올랐다가 네. 그 수혜도 보고 또 악재로도 돌아오고 이런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뭐 높으면 매출이 원화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좋아서 이게 22년 내내 좀 좋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2023년에는 사실 3, 4분기는 역기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3분기, 4분기에서 아마 달러가 YOY로 한 13% 정도 올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매출 13%를 내지 않으면 그게 좀 역기적으로 돌아오게 되긴 합니다. 13% 매출 내야지 똔똔. 네. 못 내면 그게 마이너스로 네. 돌아온다. 영향을 꽤 크게 받겠네요. 매출단에서 13% 그렇죠. 받으면. 네. 네. 그리고 이제 브랜드 업종. 네. OEM 말고 이제 브랜드 쪽 보면은 여기에는 또 어떤 업체들이 좀 있는지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면요. 최근 제일 인기 있던 업체는 F&F일 거고요. 한 18년도까지 굉장히 호황을 누렸던 필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너무 많긴 한데 유통을 해외 브랜드를 유통을 하고 있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있고 해외 유통도 하고 자사 브랜드도 가지고 있는 한섬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좀 중소 업체 중에서는 뭐 더네이처 홀딩스,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SJ 그룹 뭐 등등이 있습니다. 엄청 많네요. 네, 많아요. 생각보다. 혹시 탑픽은 어디시죠? 탑픽은 뭐 당연한 F&F이고요. 당연한 F&F. 네. 뭐 여전히 중국향 소비재에서는 수익을 가장 잘 내고 있고 성공적으로 중국에 안착한 회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22년도에 지분 투자랑 M&A 한 회사들이 올해 정도에는 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지 보여주는 거에 따라서 주가 좀 향방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MLB 브랜드가 여전히 인기가 그렇게 많은 편인가요? 뭐 이거를 트래킹을 하기는 어려운데 온라인 쇼핑데이 10위권에 안착을 한번 했다는 의미는 여기서 크게 뭐 중국인들이 갑자기 뭐 불매를 하지 않는 이상 소비가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한번 F&F가 이렇게 주가가 급락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좀 회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한 좀 코멘트라던가 이렇게 해주실 게 있나요?
빠졌던 이유가 어떤 일부 유통사가 이제 MLB 주문을 안 하겠다라는 것 때문이었고 재고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뭐 거의 10%까지 급락을 했다 한 7%로 마무리된 것 같았어요. 근데 그거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중국이 3분기에 봉쇄를 잠깐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나이키나 아디다스, 안타, 리닝 같은 업체들도 사실 재고 과잉에 시달렸었거든요. 근데 그게 MLB만 피해 가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렇죠. 사실 4분기에 재고가 많거나 아니면 어떤 업체에서 우리 이거 안 사겠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예요. 네. 근데 이제 이 4분기만 놓고 보면 너무 아까운 거죠. 왜냐하면 FNF는 거의 4분기에서 5분기 연속 서프라이즈를 냈었는데 잠깐 4분기에 저렇던 걸로 이렇게 주가가 급락해 버리기에는 조금 아까운 회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그냥 별탈 없이 그냥 잠깐의 해프닝으로 지나갈 이슈라고. 네, 오히려 좀 생각하시나요? 밸류에이션 하락하면은 뭐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매장 수도 굉장히 그 인기에 따라서 FNF가 많이 늘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몇 개 정도 매장이 있고 앞으로도 또 더 늘어날 예정인가요? 제가 9월 기준 업데이트 했을 때는 매장 800개 정도 있다고 들었었고요. 뭐 12월까지 하면 한 900개 정도지 않을까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장이 늘어났으니까 만약에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MLB 브랜드가 타격을 입었을 때 좀 중국 매장을 철수하는데 비용이 드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 FNF가 중국에 진출을 직접적으로 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중국에 있는 리테일러들한테 도매로 넘겨버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MLB 있는 매장들은 사실 90% 이상이 위탁 매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브랜드를 철수를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매장 뭐 철수 비용 같은 건 거의 안 든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직영 매장 10% 정도? 직영 매장 10% 정도? 네. 그렇군요. 그렇게 진출을 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직접 진출을 안 하고? 뭐 사실 뭐 회사 입장은 잘 모르겠고요. 그냥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게 아무래도 도매로 넘겨버릴 때 안 좋은 점이 브랜드력을 상실을 하게 되면은 뭐 할인을 많이 해서 팔아버려요. 네. 그러면 사실 브랜드 이미지가 망가져 버리고 주문 자체 가격도 낮아지는데 브랜드력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매출만 나오면 판관비가 들지가 않아서 영업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MLB가 원래도 마진이 잘 나왔어요. 거의 20% 초중반대가 나왔는데 중국에 도매로 팔아버리면서 거의 마진이 28%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28%요? 예. 엄청 높아졌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FNF도 그렇지만 이제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테니스나 골프가 요즘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쪽 브랜드로 좀 많이 확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회사들이 지금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죠? 지금 크게는 어떤 대형 브랜드에서 스포츠 웨어에 진출을 한 거는 FNF랑 필라 정도가 가장 크고요. 뭐 잭시믹스 정도가 뭐 골프웨어에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고 크리스 FNC라는 회사는 아예 골프웨어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스포츠웨어가 시장이 크지는 않아요. 네. 뭐 골프웨어 같은 경우에는 6조 정도 시장이고 뭐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뭐 4천억에서 6천억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는데 사실 크지가 않잖아요. 네. 그리고 해외로 가봐도 우리나라처럼 옷에 돈을 많이 쓰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의류에 있어서는 큰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왜 스포츠 의류에 진출을 하느냐는 우선 첫 번째는 마진이 좋아요. 왜냐면 뭐 원가 대비 판가를 의류에서 마크업이라고 하는데 캐주얼 의류 같은 경우에는 마크업을 3배에서 5배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근데 스포츠 의류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골프, 테니스 이런 거는 뭐 8배에서 10배를 받아버립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화날 일이네요. 네, 맞아요. 그렇지만 또 그 디자인에 대한 좀 금액을 지불을 하는 거니까요. 저는 사실 테니스를 좋아해서 네. 테니스 의류를 많이 찾아봤는데 네. 아니 저 티셔츠가 그냥 왜 15만 원이지? 맞아요.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원가 대비해서 좀 마진이 많이 남는다. 회사 네. 입장에서는 많이 팔리면 좋겠는데 시장은 그렇게 크지는 6천억 않다. 정도. 네.
그리고 이렇게 스포츠 웨어의 오리지널리티를 가져가는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딱 들었을 때 나이키의 에어포스 아니면은 뭐 아디다스의 가젤 슈퍼스타 다 이런 것들이 농구, 축구 같은 스포츠에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스테디셀러로 가져가기 쉽기 때문에 뭐 필라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이제 어글리 슈즈로 인기를 끌었다가 이게 좀 단기적으로 매출이 안 나오게 된 상황이니까 약간 테니스로 그런 브랜드 이미지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라가 이제 2023년 목표가 국내 매출에서 테니스 매출 비중 25%까지 올리겠다라고 했거든요. 25%요? 네. 사실 국내 매출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가지고 뭐 큰 숫자는 아닌데 그래도 약간 테니스 오리지널리티를 가져가면서 좀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스테디셀러를 쭉 가져가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좀 다양한 상품 많이 출시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그 더 네이처 홀딩스가 이제 JV로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중국으로 이제 진출을 시키겠다는 목표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쪽도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기대가 좀 된다고 지금 많이 생각을 하나요, 시장에서? 저 이제 세미나 가면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중소형 기업 중에 하나가 더 네이처 홀딩스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대형사를 제외하고 중국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진짜 하고 있는 회사가 더 네이처 홀딩스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네이처 홀딩스가 이제 JV를 설립을 한다고 했을 때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요. 지금 그 이후 스텝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회사에서 얘기한 거는 이제 올해 초에 그 온라인 티몰샵을 이미 개점을 했거든요. 거기서 좀 매출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중국은 틱톡에서 물건을 살 수 있거든요. 네. 그 틱톡의 라이브 커머스로 어느 정도 매출을 내겠다라고 한 게 목표입니다. 노스페이스가 굉장히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중국에서 만약에 잘 되면 뭐 제2의 FNF를 기대를 좀 해봐도 되는 건가요? 항상 이제 오반가요? 많이 찾으시죠. 제2의 FNF를 찾아라 네. 이러시잖아요. 근데 찾아야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염두에 보셔야 될 거는 MLB 같은 경우에는 면세에서 먼저 따이공들이 사가고 중국에서 잘 되겠다라고를 좀 판단하고 나간 케이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더 네이처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대한 확신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 너무 섣부른 기대는 하지 말라.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요새 어떤 분이 트래킹을 하시더라고요. 그 온라인 그 티몰에 입점돼 있는 그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대한 그 좋아요 수, 팬 수 이런 걸 어떤 분이 트래킹 하시는데 1,000명, 3-4천 명대인 것 같았어요. 그런 그러다가 걸로도 좀 볼 수 있다. 또 한국 드라마에 또 한번 입고 예, 나오거나 아이돌들이 이러면 입고 나와주면은 그러면 또 대박이 한번 나지 않을까. 네. 네, 지금까지 좀 유통 패션은 참 우리하고 좀 와닿는 산업이어가지고 재밌게 좀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이혜니 연구원님하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